이렇게 제가 세차했던 오토바이를 진흙탕에 굴리면서까지 해서 도착한 그 다음 도시가 카잔이라는 도시입니다. 카잔이라는 곳은 물론 저도 당시에 처음 들었지만 러시아의 제3의 도시라고도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사전 정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이 이제 방문했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있거나 한 건 아니었는데도 카잔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예쁜 도시였다는 기억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카잔이라는 곳에 도착한 게 약간 해질 무렵이 됐죠. 좀 먼저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자동차들도 좀 라이트를 켜고 해질 무렵쯤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 시기에 좀 이제 항상 비슷한 방식으로 항상 이동을 했는데 제가 이제 몽골에서 조금 시간을 많이 지체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저는 또 빨리 지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루 숙소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달리고 도착하면은 도시 구경하고 또 이제 숙소에서 자고 또 아침이라면 오전에 구경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계속 패턴을 반복하면서 요 시기를 좀 지나가는데 카잔도 저녁 때쯤에 이제 들어와서 호스텔에 체크인 해가지고 짐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에 나와서 도시 구경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보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숙소에서 짐 풀면서 어디를 가야 좋을까 해서 인터넷 검색도 좀 해보고 호스텔 직원한테는 어디로 가면 뭐 볼 게 있냐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해서 이제 바로 나왔어요. 이제 밤거리를 좀 걸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뭐 이제는 이 시기에는 제가 여행 처음 출발했던 7월이나 그때쯤에는 해가 굉장히 늦게까지 이제 떠 있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제 기억에는 한 9시 정도까지는 밝았던 것 같거든요. 그 하바롭스크 이쪽에서는 거의 11시까지도 해가 안 지고 이제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막 저녁 시간이라고 해서 위험한 분위기의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카잔이라는 곳에 가서 내가 이제 구경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해질 무렵에 나오니까 제가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이제 야경이죠. 근데 카잔이라는 도시가 또 예쁜 게 야경이 정말 멋진 모습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사진을 이렇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성이 있는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등장하는 곳인데요. 이제 구름이 되게 많이 꼈잖아요. 이때도 이렇게 날씨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뭐 날씨가 맑으면 맑은 대로의 좀 멋이 있었겠지만 또 이때도 전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성이랑 모스크 있는 쪽으로 이렇게 쭉 걸어가다 보면은 정말 멋진 동화 같은 이제 야경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책로가 돼 있고 은은한 불빛에 저 뒤쪽으로 이제 보이죠? 모스크가. 그러니까 이제 유럽 국가들 이제 어쨌든 여기 러시아인데 유럽인 거죠. 저번에 예카테린부르크에서 국경을 넘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을 돌아보면서 제가 또 느낀 거는 물론 뭐 엄청 번화가라든가 이제 오피스타운 같은 데는 좀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명이 밝지 않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밤 늦은 시간에 이렇게 돌아다녀도 뭐 홍대나 이태원이나 강남이나 어쨌든 이제 번화가를 돌아다니면 조명이 밤에도 굉장히 밝잖아요. 또 뭐 화이트 조명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그런데 유럽은 밤에 이렇게 도시 산책을 해보면 뭐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어도 이렇게 하얀색 조명을 사용하지 않고 좀 이렇게 은은한 너무 밝지 않은 조명들을 이렇게 다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분위기가 다운된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되게 차분한 느낌이고 이제 예쁜 야경의 어떤 그런 조명의 역할이 한몫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카잔이라는 도시에 있는 대표적인 건물인 쿨샤리프 모스크라는 곳입니다. 여기도 조명이 굉장히 예쁘게 돼 있죠. 그래서 아까 멀리서도 이제 보이는 곳이었는데 진짜 무슨 동화의 성처럼 있는 건축물이었고 카잔이라는 도시는 이제 이슬람 문화권이 또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제 이런 모스크라든가 그 외에 다른 건물이나 이런 데에서도 좀 그런 이슬람 문화에 관련된 것들을 좀 엿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신기하게 생겼다. 제가 건축물에 그렇게 이제 소견이 있는 게 아니어서 이런 전체적인 야경도 뭐 사진을 제가 너무 발로 찍어서 야경에 감동이 느껴지진 않지만 저는 이 당시에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형이랑
저쪽 이제 도시 야경을 배경으로 하면서 한 바퀴 이제 도시를 쭉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2시간 이렇게 도시 둘러보고 뭐 간식거리 하나 사서 손에 쥐어서 먹으면서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특히 이제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라 이런 성곽이나 산책로에는 이런 식으로 도로가 돼 있는 게 전 이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런 길을 걷는 게. 이런 길은 또 걸어가면은 발소리도 이렇게 또각또각 잘 들리고 왠지 이제 기분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였고요. 이제 야경을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오전 중에 도시를 한 번 더 돌아봐요. 이제 밤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좀 보려고. 그래서 이제 숙소 나왔는데 바로 이렇게 좀 고풍스러운 되게 오래된 이런 데 보면 약간 이제 오래된 어떤 흔적 같은 것들도 눈에 띄네요. 이제 이런 건물들도 보고 유럽 여행이라는 거는 건물을 보는 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여행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제가 이 건축물에 대한 그런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게 거의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신기한 건물들을 많이 보긴 했는데 그냥 봐도 그냥 그렇구나 뭐 유럽 스타일인가 보다 이런 정도지 더 깊이 있는 뭔가 감흥을 느끼거나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다시 유럽을 가게 된다면 기본적인 어떤 상식선에서의 그런 이야기들만이라도 알고 있어도 좀 더 여행이 풍성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카잔 연방대학이라는 곳이에요. 이제 이때 한참 좀 사진엔 별로 안 나오는데 대학생들이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었어요. 이 카잔 연방대학이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제 톨스토이가 이 학교를 다녔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여행지에도 많이 만났죠. 이제 항상 어느 도시마다 두상이라든가 이렇게 동상이 있었던 레닌이 이 학교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학교겠죠. 여기도 뭐 대학이 무슨 아폴로 신전처럼 멋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특징적인 거는 고층 빌딩이 아니라는 게 이제 2층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다닌 대학도 뭐 그냥 새로 건물 지으면은 뭐 10몇 층까지 막 쌓으려고 그랬는데 물론 옛날 건물을 계속 유지해 오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고층 건물이 없다는 것도 이제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카잔에서 정말 너무 인상 깊었고 너무 멋있고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건물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제 시청 건물일 거예요. 이제 제 기억으로는 시청 건물인데 건물 자체의 웅장함도 있지만 보시면은 정문에 나무가 있어요. 그죠? 좀 더 가까이서 이제 볼까요? 나무가 있는데 이게 물론 이제 진짜 나무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바로 앞에까지 가서는 못 봤어요. 지금 사진에도 보이지만 이렇게 못 들어가게 쳐놔가지고 라인을. 근데 이제 진짜 나무는 아니겠지만 제가 워낙 나무라는 이미지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멋진 건물을 만날 수 있어서 방금 제가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별로 좀 조예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 제가 봐도 너무 멋있는 건물이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검색해 보니까 이 건물이 이제 세계문화유산 그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된 건물이라고 하는데 그럴 만한 것 같습니다. 도시를 대표할 만한 그런 이미지가 있는 멋진 건물이었던 것 같고 굉장히 기억에 남네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건물들도 보긴 했는데 뭐 하는 건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멋있어서 찍었고요. 사진으로 다시 보니까 그냥 신기한 마음이 드네요. 그냥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제 카잔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제 중요한 재미있는 장소가 뭐냐면 바로 이곳인데요. 굉장히 알록달록한 건물이죠. 여기가 이제 이름이 뭐냐면 모든 종교의 사원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마다 저마다 이제 그 사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천주교는 이제 성당이 있고 기독교라면 뭐 교회가 있을 거고 불교라면 이제 절이 있을 거고 뭐 이슬람도 뭐 모스크가 있을 거고 그런 이제 각 종교마다의 이제 사원들이 있는데 그런 사원들의 모습을 다 가져와서 이제 짬뽕 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이름이 모든 종교의 사원이라고 합니다. 완공된 건 아닌가 봐요. 계속 공사를 하고 있었고 내부에는 들어가 볼 수 없었는데 이제 이 사진에서도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각각의 지붕마다 이제 뭔가 상징물들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뭐 유대교의 별 같은 것도 보이고 어떤 이제 초승달을 상징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네요. 십자가도 보이고 이게 무슨 모양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보이고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면은 이렇게 스핑크스도
앞에 있고요. 뭔가 이집트 분위기가 나는. 뭐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거든요. 이제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모든 종교의 사원이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런 건물을 지을 생각을 했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독특한 발상인 것 같고, 다 지어지고 이거 뭔가 깔끔하게 정리되면 진짜 볼만한 관광지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보면은 저쪽에 이제 부처님도 계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뭔가 모든 종교에서 모든 종교를 좀 아우르려고 한 노력이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약간 중간중간 좀 이제 스테인글라스 쓰는 게 좀 너무 유치하게 돼 있는 것들도 있긴 하는데 아마 완공하면서 보완해 나가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모든 종교의 사원을 이번 화의 마지막 컨텐츠로 다루면서 이 당시에 카잔에서 느꼈던 건 그거예요. 이제 카잔이라는 도시가 볼가강이라는 유명한 강을 끼고 있거든요. 이제 모든 종교의 사원을 이렇게 쭉 둘러보고 나오면 바로 길 건너에 이제 2차선 도로 바로 길 건너에 볼가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원을 구경하고 나오면서 이 건너편에 볼가강을 딱 맞닥뜨렸을 때 오히려 이게 모든 종교의 사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무슨 의미냐면 제가 물론 사진을 제대로 못 찍긴 했지만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거에서 좀 동의를 하시지 않을까, 여러분들 동의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해 보는데, 이 강의 모습을 보고 저 하늘을 보고 이런 구름들을 보고 이 갈대들이 자라 있고 이런 자연 풍경, 이 아름다운 모습이 사실 이거는 어떻게 인공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습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종교들마다 어떤 그 상징물, 예를 들어서 뭐 십자가라든가 달, 뭐 태양, 뭐 혹은 뭐 별,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정말 이 자연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자연이라는 것은 이거야말로 사실은 모든 종교들이 다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연의 신비라든가 혹은 이 자연을 만든 어떤 창조주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모든 종교의 사원이라는 건축물을 만들게 된 어떤 그 동기도 굉장히 독특하고 만들어놓은 것도 굉장히 재미는 있지만 딱 되돌아섰을 때 만나게 되는 이 강을 보면서 사실 저런 것들을 애써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이 모습이야말로 진짜 모든 종교를 아울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전 세계인들이 다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는 좀 약간 쓸데없이 진지하고 심오한 이야기로 좀 끝을 내게 됐는데요. 이렇게 도시 여행을 좀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숙소에서 자고 도시 구경하고 계속 이동해 가고 있는데요. 20화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좀 뭔가 그동안의 내용을 정리하는 화로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사실 여행 중에 유럽에서 핸드폰이 고장 나가지고 제가 방문했던 곳들에 대한 정확한 좌표를 저장해놨던 것들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뭐 캠핑했던 곳이라든가 숙소라든가 이런 걸 잃어버렸었는데 지난주에 그 핸드폰을 충전해서 켜보니까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캠핑 사이트라든가 제 여행의 족적을 다시 다 복구할 수 있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좀 지도의 어떤 라인을 따라가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잠깐 정리할 수 있는 재미있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하프타임 특집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